매일 쏟아지는 정치 이슈를 청취자 입맛에 딱 맞게 요리해드리는 정치 맛집. 오늘 함께해 주실 세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서용주 전 민주당 상금 부대변인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들어오십시오. 그리고 출세하셨는데 어떻게 한 말씀 하세요? 축하드립니다. 출세? 얘기는 됐습니다. 최고위원 김용직 최고위원 네. 뭐 친하셨습니까? 한 대표랑 어떻게 갑자기? 아니 갑자기는 아니죠. 아, 왜냐하면 이제 그 한동훈 대표의 예. 비대위가 예. 출범했을 때 제가 조직부총장에 임명이 예. 됐으니까 지명 받을 줄 아셨습니까? 언제 아셨습니까? 그거는 뭐 자기 인사에 대해서 제가 뭐 얘기하기는 좀 예. 그렇지만 어쨌든 대표가 이제 전화가 와서 그때 뭐 부총장님이라고 그랬던가 선배님이라고 했던가 뭐 하여튼 이제 곧 발표하겠습니다. 예. 뭐 해서 사실 예. 그 이전에 이제 우리는 여러 가지 당을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그다음에 어떻게 국민의 사랑을 받을 것인가, 뭐 이런 얘기들을 여러 가지 고민들을 뭐 예. 해오기 있었기 때문에요. 예. 그래서 뭐 함께 가자고 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출세하셨으니까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왜 그래요? 집권 여당의 최고위원님이 출세한 거지. 자, 당직 인선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본인 저는 그럼 제가 포함된 저희 호에서 그럼 본인을 제가 제외하고. JB에서 뭐 안 좋은 얘기 나올 걸 기다리시는 거예요? 일단 들어보겠습니다. 예. 아니, 당직 인선은 예. 사실은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죠. 이 정책위 의장을 둘러싼 그 논란은 제가 보기에는 왜 이게 이렇게까지 불거졌어야 되는지 예. 잘 모르겠어요. 예. 그리고 뭐 결과가 뻔히 보이는 거잖아요. 예. 제가 여러 차례 다른 데서도 얘기를 했는데 사실 처음에 한동훈 대표는 제가 알기에는 예. 그냥 정책위 의장에 대해서 그 별다른 다른 카드가 없었어요. 예. 그냥 그 원래 유임할 그냥 수도 갈라 있는 그랬다. 예. 그런 분위기였다고요. 예. 그런데 갑자기 뭐 여기저기서 인터뷰가 나오면서 그 기자들이 이거 정책위 의장은 1년 임기인데 3개월밖에 안 하니까 예. 뭐 무조건 다시 해야 된다라는 식의 얘기들이 나오니까 예. 그때부터 이런 얘기들이 왜 갑자기 나오지? 예. 정말로 9명의 그 최고위원 중에서 그 9대4, 5대4로 이거 무슨 수적 우위를 예. 가지려는 건가? 라는 그런 뭐랄까 좀 의구심이 예. 생겨난 것도 사실이고요. 예. 그다음에 그 기자들이 이것이 한동훈의 첫 번째 시험대다.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나가니까 당대표로서는 네. 야 이거 내가 여기서 만약에 그냥 발을 빼게 되면 그다음에 어떤 보도가 나올지는 다 아시잖아요. 예. 민주당에서 역시 한동훈은 그 대통령의 아바타에 불과하다. 예. 예. 정책위 의장도 자기가 마음대로 못 바꾸잖아.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올 거예요. 예. 언론도 비판이 나오고. 그러니까 대표로서는 이거 여기서는 물러날 수는 없다라는 그런 쪽으로 밀려간 거죠. 예. 그런데 시간을 좀 뒀어요. 예를 들면 이준석 대표가 뭐 당 대표가 됐으면 밟고 가면 되지 뭐 그냥 예. 발표하면 되지 뭘 그렇게 하느냐라고 얘기했지만 그리고 그것과 또 그 정반대 극단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는 것 사이에서 시간을 두면서 나름대로는 계속 여러 가지 노력을 한 거고 예. 그래서 대통령도 만나고 무슨 뭐 그 비서실장도 만나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자진 사퇴를 했고 그 의총에서 박수로 추인을 받았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한동훈 대표의 첫 번째 시험대 그 예. 허들을 무사히 넘어갔고 예. 본인의 정치적인 어떤 역량도 보여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동의하십니까? 두 분? 뭐 그런 면이 있죠. 예. 근데 이제 정당에서 정책위 의장이 이번처럼 그 인선에 대해서 이슈가 됐던 적은 처음인 것 예.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국민의힘이 선출했었습니다. 네. 원내대표 러닝메이트로. 그때는 이제 정책위의장 자리가 경쟁하는 자리였기 네. 때문에 이슈였는데 임명은 정책위의장 두고서 뭐 이렇게까지 말이 많았던 건 처음인 것 같은데 말씀하셨듯이 긁어부스럼이 아니었던가 싶어요. 예. 이를테면 친윤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정점식 의장을 위임시킬 의사가 있었다면 가만히 있었으면 위임될 수도 있었을 예. 텐데 본인들이 긁어서 오히려 위임이 안 된 게 아닌가 싶은 면이 있고 한동훈 대표 인사에 대해서는 예. 친정체제 이런 말이 나오는데 예. 그 말이 되게 어색하거든요. 예. 아니 대표가 어느 당이든 예. 새로 선출이 되면 대표가 자기 중심의 인사를 하는 건데 그걸 두고서 친정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배경이 뭘까 곰곰이 예. 생각해봤더니 지난 윤 대통령 그 취임 이후에 2년 반 동안 여당이 하루도 바람잡이 없었던 거예요. 예. 당대표 쫓겨나고 그다음에 당대표 거의 뭐 낙점하다시피 만들고 그렇게 만든 당대표도 또 쫓아내고 비대위 들어서고 그 사이사이에 비대위가 몇 번씩 들어서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 한동훈 대표, 그러니까 미래 권력이라고 볼 수 있는 이제 선출되니까 뭐 친정 체제 이런 어색한 얘기까지 나오는 게 아닌가. 근데 여전히 이게 저는 숙제라고 봅니다. 결국에 아직도 안정권엔 접어든 게 아닙니까? 아니 그럼요. 당정 관계라는 게 이게 사실은 묘한 구석이 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어느 당이 권력을 잡든 간에 그 묘한 구석이 있는데 윤 대통령처럼 별난 경우는 별로 없었어요. 예. 그동안에. 예전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약간 말기에 예. 무슨 뭐 진박 공천. 근데 그건 공천에 개입한 네. 거였지. 뭐 이렇게까지 이런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저분이 또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예. 때문에 아직도 모르시 불안정한 요인이 좀 있다. 아직도 불안하십니까? 좀 저는 있을 거라고 봐요. 예. 서영희 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일맥상통한 얘기 예. 같은데요. 저는 이제 한동훈 대표 자체가 조금 조심스러운 예. 당정 관계의 해법을 좀 풀었다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친정 체제라고 보기 쉽지 않아요. 아, 그렇습니까? 아직까지는 본등기가 되지 않았고 네. 가등기 상태다. 아. 그러니까 권리 관계를 예. 가등기 정도는 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리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의 어떤 사적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변화를 요구하는 당신과 민심을 받드는 63%를 하더라도 예. 과감하게 그 지명직 정책위장을 드러낼 수 없었던 예. 그런 여러 가지 고심이 있었다. 예. 그런데 그 해법 자체를 한동훈 대표가 절차적 명분을 통해서 풀었잖아요. 예. 그 대통령을 독대하는 과정, 그다음 비서실장을 만나고 그리고 조심스럽게 정책위장을 임명하면서 추인까지 받아내는 과정들이 다소 좀 힘이 없는 거 아니야? 예. 한동훈 대표한테 기대했던 그런 뭐 박력 예. 이런 거를 기대했던 사람도 있었을 텐데 예. 그런 정도로 당정 관계를 가지 않고 본인은 스텝 바이 스텝 가겠다라는 예.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수평적 당정 관계를 말하자면 좀 파격적인 변화를 통해서 가는 건 아닌 것 같다. 예. 그래서 김종혁 최고위원 임명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아주 잘한 그러니까 제가 다른 방송에서도 예. 물론 이제 뭐 김종혁 우리 최고를 잘 예. 알아서 그런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 인선을 보면 예. 좀 무게감이 있는 분은 김종혁 최고위원밖에 없지 않았냐. 예. 나머지 저는 좀 놀랬던 건 저기 조직부총장은 가장 그중에 가장 좋은 인선이군요. 뭐 굳이 앞에 있으니까 가장 좋다고 해야 되지만 그나마 인선 중에는 아이고. 나름 무게감 있는 예. 인선했는데 나머지 인선들은요 예. 반쪽짜리의 변화 혁신이다라고 봤을 때는 아직 그래서 가등기라고 제가 표현한 겁니다. 예. 아직도 불안하다는 저쪽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야당의 평가에서. 동의하십니까? 맞는 얘기죠. 아, 맞는 얘기입니까? 예, 뭐 지금 이제 막 출범한 거고 예. 그다음에 한동훈 대표가 정치 경력이 많은 분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 뭐 두 패널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당이 그동안에 비대위원장 체제가 벌써 몇 번째입니까? 예. 당이 계속 평지풍파가 계속돼 그렇습니다. 왔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안정화시키는 것에는 시간이 걸릴 거고요. 예. 하루아침에 되리라고는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네, 동의하시는군요. 그럼요. 그러면 동의를 안 하시면 좀 싸움을 좀 가는데 동의를 하시니까 뭐 그런데 그렇다면 앞으로 한 대표의 가장 어떤 중요한 방향이랄까요? 가장 먼저 해야 될 어떤 일이랄까요? 뭔가요? 어디로 나가야 되나요? 아니 그러니까 예. 뭐 다들 얘기하듯이 당정 갈등이 왜 예. 제가 이걸 특히 여쭤보냐면 네. 당정 갈등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예. 당정 갈등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거짓이고요. 예. 그건 불가능한 얘기예요. 예. 아니, 가족 관계에서 자기 부인하고도 자기 자식들하고도 갈등이 있는데 예. 문제는 갈등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 갈등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예. 그게 더 중요한 거거든요. 예. 그 갈등을 극복하는 과정이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능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 당정 관계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두 번의 선거에서 총선과 그 지난번에 그 어디야 저 강서 선거에서 강서구청장 아, 예. 선거에서 보궐이. 갑자기 말이 안 나와.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저희가 그렇게 대표를 한 예. 것은 일방적인 당정 관계에 쉽게 얘기하면 그 용산에서 기침 한번 하면 마치 무슨 저 국민의힘은 몸살을 감기를 네. 앓는 것처럼 그런 모습을 국민들이 거부한 거잖아요. 예.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한 예. 거예요. 그러니까 당정 관계의 갈등이 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예.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당정 관계는 갈등이 있어야 됩니다. 예. 우리가 갈등이 없으면 국민들이 힘들어져요. 예. 우리가 당과 국민의힘이 갈등이 있으면서 그것을 치열하게 논쟁을 해서 풀어나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 예. 국민들의 신뢰를 되찾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첫 갈등 사항은 최상병 특검이다. 동의하십니까?
뭐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는데 네. 그것도 이제 진행 상황에 따라서 민주당에서 또 다시 세 번째 최장병 특검을 내놓는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뭐 우리 쪽에서 얘기하는 그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던 뭐 제3자 특검이라든가 이런 건 뭐 생각이 없는 모양이에요. 그 내부에서는 그거라도 받아서 가야 되는 게 맞지 않아 하지만 그런 생각이 없는 모양이에요. 당 차원에서 그럼 진행합니까? 당 차원에서는 그 정치 상황을 좀 봐야 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당 내부에서 의원들이 아니 민주당의 최상병 특검은 말도 안 되는 주장인데 그걸 왜 우리가 받자 그래라고 하는 게 다수인 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당 대표가 어떻게 여하이 설득해낼 것이냐 그것도 뭐 주어진 과제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저는 당정 관계를 넘어서서 조금 크게 그 그림을 보고 이제 한동훈 대표가 그러니까 여당의 그 지금까지의 어떤 역할이나 또 여당의 포지션, 또 여당 안팎의 협력 관계 혹은 경쟁 구도 이런 걸 다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주도해온 국정 운영을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거부권 정치거든요. 이게 비토크라시예요. 데모크라시가 아니고. 근데 여당이 저런 비토크라시를 그 여소야대 상황에서 때로는 할 수는 있지만 시종일관 저런 비토크라시로 지금까지 3년을 국정을 운영하는 건 처음 봤어요. 근데 저걸 바꿀 수 있느냐가 저는 관건이라고 봅니다. 그러려면 당 내에서 경쟁과 협력 구도도 바꿔야 되고 이제 윤핵관 뭐 친윤 비윤 이런 거는 진짜 그 의미 없는 일이 됐고 그걸 넘어서서 미래를 놓고 포지티브한 그런 어떤 이제 대안을 만들어갈 수 있는 당내의 경쟁과 협력의 구도를 어떻게 만들 건가. 이를테면 저는 제가 오한동주라는 표현을 썼는데 오세훈 시장과 한동훈 대표가 지금까지의 여당 여권의 비토크라시를 바꾸는 그런 새로운 어떤 비전 경쟁 체제를 만들면 아마 지금보다 당의 경쟁력이 높아질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 대야 관계에 있어서도 이재명 대표하고 그동안에 굉장히 대립적이었는데 뭐 그렇게 계속 대립적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결국에는 이게 공존, 타협, 조정 그것도 안 되면 거래의 정치를 어떻게 만들 거냐.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윤 대통령 그걸 일절 안 해요. 그러니까 비토크라시만 남는 거예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과 차별화한다는 게 뭐 당내 인사에서 누구를 사무총장에 앉히고 누구를 정책위장에 앉히고 그런 건 지극히 지엽적인 얘기고 윤석열 국정운영과 다른 여당의 비전은 이제 이렇게 보인다 내가 이걸 보여줘야 되는데 글쎄요 첫 관문이 첫 실험대가 최혜병 특검법이 될 거라고 봐요. 그걸 가지고 어떻게 그 여당 내부를 설득하고 그리고 야당과 협상하느냐 이게 이제 한동훈 표 윤석열과는 차별성이 있는 제 1번 시험대가 될 것이다. 그런 어떤 비전이 될 거다. 비전을 보이느냐 여부가 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 서영주 부대변인. 근데 이 한동훈 대표에게 있어서의 어떤 거시적인 어떤 방향성을 뭐 박 의원님이 얘기하셨는데 그냥 일단은 앞에 놓인 숙제부터 해야 됩니다. 숙제가 뭡니까? 첫 번째 최병 특검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이거는 민주당에 대한 약속도 아니고 이거는 본인의 정치에 있어서 선출직 말하자면 정치인으로서 최초로 국민들한테 약속한 겁니다. 나는 대통령처럼 거부권만 행사하지 않고 우리 국민님이 민심에 올라탈 수 있는 하나의 어떤 기준점으로 삼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걸 미적거리거나 시간을 끌거나 본인의 말과 다르게 행동하는 순간 이거는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의 눈치를 보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아바타라는 오명도 쓸 수 있고요. 본인이 국민한테 약속을 못 지켰기 때문에 미래 지도자로서의 말하자면 가능성이 처음부터 50점 깎이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분명하게 여야 관계와 무관하게 이 부분은 정말 재빠르게 국민들이 한동훈이라면 말하는 걸 지키는구나 라는 부분을 느낄 수 있게끔 신속하게 가야 될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용산의 하청 메신저로서의 역할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내정자, 그다음에 뭐 독립기념관에 대한 뉴라이트 인사의 임명.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의 인사의 임명들, 그다음에 방통위의 어떤 기형적인 어떤 결정 구조들, 이게 과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지, 이거를 한동훈 대표도 똑같이 용산의 어떤 프레스 가이드를 외치는 집권여당의 대표라면 무슨 차별성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건건마다의 본인의 메시지를 낼 수 있는 숙제들이 산적해 있다. 저는 이런 것들을 잘 쳐냈을 때 보통 퍼스트 임프레션이라잖아요. 첫인상이 모든 게 결정하는데 한동훈 대표가 여기에서 용산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리고 좀 주저한다. 겁을 좀 먹었다라는 인상을 주는 순간 한동훈 대표가 선출직 정치인으로서의 출발점은 굉장히 어둡게 출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말 신속하게
숙제를 해내야 된다. 잘 그래 할 보고 걸로 보이십니까? 저는 이제 야당 입장에서는 박 의원님은 그 잘했으면 좋겠어요. 잘했으면 좋겠는데 아니 좋겠는데 잘 하길 바랍니다. 한동훈 대표 스타일을 보면은 솔직히 얘기해요. 여기도 굉장히 예. 그 말하자면 셈이 윤석열 대통령 크게 다르지 않아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조금 예, 다른 면이 그렇기 있다고 때문에 보는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과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주에서 예. 저는 진행될 공사가 크기 때문에 예. 저는 실패할 공산이 한 70% 있다. 저는 조금 60%. 다른 면이 예. 있다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다른 스타일로 검사 같아요. 예. 저는 그게 지난 그 전당대회 막판에 예. 이를테면 나경원 대표하고 TV 토론 과정에서 그 예, 설전. 설전. 예. 그 물밑에서 있었던 얘기를 굳이 끄집어내가지고 나한테 뭐 공소시효해달라고 예. 얘기하지 않았냐. 사실 그 얘기 안 해도 되거든요. 그렇죠. 안 해도 예. TV 토론에서 한동훈 후보가 당시에 말 실수로 나갔다 그랬잖아요. 한동훈 후보가 당시에 TV 토론에서 졌다고 보지 않고 예. 그리고 한동훈 후보가 그로 인해서 뭐 불리해지도 않았을 거예요. 네. 오히려 그걸 꺼내듬으로써 야, 저 사람은 저렇게 물밑에서 한 얘기도 결정적일 때 까발리는구나. 네. 근데 왜 그러냐면 지기 싫어하는 네. 그 검사 같은 성격 때문에 그렇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런 스타일을 빨리 바꿔야지. 네. 앞서서 얘기했던 여기 이제 서영주 네. 대변인이 얘기했던 그런 숙제를 잘할 수 있는 길이고 제가 얘기했듯이 이게 분위기를 바꿔야 된다. 예. 이게 뭔가 경쟁과 협력의 새로운 구도로 가야 되고 새로운 분위기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지나치게 지기 싫어하는 예. 말 한마디도 지기 싫어하는 이런 태도를 가지고 아니 당장에 나경원 예. 의원을 만나야죠. 근데 아직도 안 만나고 있잖아요. 예. 그 나경원 의원의 협력을 어떻게 끌어낼 겁니까? 예. 근데 이게 이제 인상비평식의 예. 얘기들을 하셨는데 그 저는 뭐 그 부분에 있어서도 뭐 그렇게 지적할 수 있는 부분 예. 대목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근데 제가 경험한 바로는 제가 한 7개월 정도 이제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함께 지내면서 옆에서 관찰한 예. 바로는 확실하게 기존 정치문법과는 완전히 다른 예. 그런 태도, 정치공학적인 걸 안 따라가는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예. 대표적인 예로 지난번에 이제 비대위원장 전임 비대위원장 떠나갈 때 저희가 같이 이제 식사를 같이 했거든요. 모여서 했는데 그 제가 가졌던 불만 중 기자 출신인 제가 정치권에 들어와서 가졌던 큰 불만 중에 하나가 그런 자리가 모이면요 네. 정말 쓸데없는 얘기, 그 쓸데없는 덕담만 하다 끝나요. 네. 그리고 뭐 옛날 회고조 얘기하다가 뭐 서로 잘났다고 얘기하다가 그렇게 끝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보면 야, 우리 당이 지금 위기 상황인데 이거 밥 먹으면서 이 비싼 데서 밥 먹으면서 이런 얘기나 하다가 가는 게 맞나라는 그런 죄책감도 생기고 울분도 생기고 그랬어요. 근데 한동훈 대표 온 다음에 보면 밥 먹을 때 항상 뭐 이분이 술을 전혀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거기도 하겠지만 이 어떤 정책적인 것들에 대한 고민을 얘기를 해요. 이런 고민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뭐 답은 없지만 그래서 뭐 이분 밥 먹을 때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저런 얘기도 하고 다양한 얘기를 듣는 거를 보면서 저는 굉장히 많이 다르다. 그리고 본인이 또 어떤 사안들, 이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페이스북이나 뭐 이런 SNS를 통해서 물론 그게 다 좋은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잘못하면 실수할 수도 있으니까. 하지만 정책 사안에 대해서 당대표가 굉장히 끊임없이 그 관심을 집중시키면서 대책을 내놓으려고 노력하고 있다라는 것들은 제가 보기에는 그 이전에 저희 보수 정치에서 보수 정치의 리더들이 보여주지 않았던 그런 모습이어서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도 많다. 아까 서영주 대변인은 네. 일본 시험 때가 역시 최상병 특검이라 그랬는데요. 최상병 특검 제3자 특검은 중지를 모아서 만들어낼 수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상당한 기간이 걸린다고 보십니까? 시간이 걸리겠죠. 근데 그게 예를 들면 빨리 해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빨리 해서 예를 들어서 당 내에서 거부가 막 표출돼서 그렇습니다. 당내 갈등이 만들어진다면 그거는 현명한 게 아니잖아요. 그건 현명한 게 아닌데 국민 보기에는요. 네. 한 12월쯤 된다 그러면 에이 때려쳐라 이러지 않을까요? 글쎄 저는 뭐 그렇게까지 갈 거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그 정도 아닌가요? 공수처의 그 수사 결과가 나올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아. 거기에 대해서 또 민주당이 그 결과 나오면 제가 보기에는 뭐 이거는 말도 안 되는 뭐 결론이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왜냐하면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길거리로 나설 가능성도 있고 여러 가지 제가 정치 지금 상황이 변할 거라고 봐요. 중간에 약간 이의 제기를 좀 하자면 딱 말씀하시려는데 전당대회 광고 들어야 전에 그 광고들 저도 얘기를 안 했어요. 준비하셨다가 딱 그래도 일부러 참으셨군요. 네, 일부러 참았어요. 광고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네. 자, 광고 끝났습니다. 아니 그 지금 공수처 수사 결과를 보고 예.
그 뒤에 이제 최혜병 특검을 어떻게 할지 논의할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전당대회 때 한동훈 당시 후보의 입장은 예. 공수처 수사 결과와 무관하다 이렇게 예. 얘기를 했습니다. 예. 오히려 우리가 선제적으로 3자 추천 특검 네,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그랬었죠. 이 논의와 관련된 지금 이 분위기를 바꿔야 된다 예. 이런 거였는데 약간 뉘앙스가 지금 바뀌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장동혁 최고위원이 선거 직후에 재의결이 부결됐으니까 이걸 우리가 먼저 꺼내는 게 실익이 없다라는 네. 얘기를 했어요. 그때부터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고 한동훈 대표도 이제 절차를 굉장히 강조해요. 네.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어쨌든 안보라는 건 보수의 가치인데 우리가 보수의 가치를 이렇게 소홀히 하면 되겠냐. 네. 방어적으로가 아니고 적극적으로 오히려 이거 주도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뭐 당내 현실이라는 걸 감안하더라도 말이 바뀌고 있는 거거든요. 아, 그래서 실험 때의 선거죠. 예. 그러니까 저걸 가지고 뭐 내일 모레까지 당장 해라. 뭐 그럴 수는 없겠죠. 당내 설득 과정도 거쳐야 되고 네. 용산도 사실은 설득도 해야 되고 그게 이제 결국 본인의 정치력일 텐데 언제 할지 모르겠다. 이러면은 네. 그건 이제 하나만한 얘기인 거잖아요. 그리고 결국에는 선거 때 본인이 했던 얘기를 못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안을 어떻게 푸느냐. 이게 예. 이제 당 안팎으로 다 풀어야 돼요. 민주당이 예. 호락호락 지금 뭐 한동훈 대안을 받아주는 것도 예. 아니고 결국에는 야당을 상대로 협상도 해야 되는 네. 거고 야당을 상대로 한 협상력을 발휘하기 이전에 여당 내에서 어쨌든 설득력을 만들어서 이걸 관철을 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거냐. 예. 이걸 지금 다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풀 건지. 예. 그러니까 네. 이거 뭐냐면 한동훈 대표가 착각하지 않아야 될 네. 것들이 국민의힘도 그렇고 이 최혜병 특검에 대해서 우리 아는 제3자 특검 대법원장 등을 네. 얘기했으니까 그걸 민주당이 받으면 공을 던져라 해요. 예. 근데 그건 말이 안 되죠. 음. 왜냐하면 민주당은 하얀 공을 가지고 있는데 네. 본인은 빨간 공이면 받겠다는 예. 거예요. 그런 정치가 어디 있습니까? 음. 본인이 공을 만들어서 던져야 예. 우리가 민주당이 받을지 안 받을지 알 건데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로 지금 변해가고 있다. 예. 그러니까 전당대회 최초에 얘기했듯이 공수처 수사 무관하게 선제적으로 하겠다 하면 그 말을 지키는 모습을 국민들은 평가를 할 거예요. 근데 아까 이제 김정일 최고께서 얘기했지만 정치가 한동훈 대표는 그래요. 기존의 정치 문법과 다른 사람이다. 네. 그리고 뭔가 정책적으로 고민하고 판단도 기존의 정치인과 다르다고 하지만 예. 개인의 한동훈을 그렇게 높이 평가할 수는 있지만 정치는 개인의 품성이나 성격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예. 구도와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본인의 소신과 가치를 드러내느냐에 따라서 평가를 받는 예. 거거든요. 그런데 모든 정치인들이요. 이 정치적 상황에서 굴복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선출직으로 된 정치인 한동훈 대표는 지금 그 기로에 서 있습니다. 예. 적당히 이 정치적인 상황에서 본인의 희생과 어떤 리스크를 좀 안고라도 자기 거를 드러낼지 예. 아니면 적당한 수준에서의 그냥 정치상과 타협을 하지 이거거든요. 예. 그게 최혜병 특검이기도 하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용산과의 차별을 두지 않으면 어떻게 수평적 당정관계를 합니까? 예. 그러니까 수평과 수직이 있는데 그동안 국민의힘은 수직의 당정관계였다면 만에 하나 한동훈 대표가 거의 그냥 용산의 이 지점에서 말하자면은 용산 하청의 메신저와 예. 그다음에 본인의 색깔을 두 개를 복합적으로 낸다면 그건 한동훈의 어떤 정치인으로서의 평가는 아니에요. 그냥 십자가 관계가 되는 거죠. 예. 수직과 수평은 같이 있어요. 그럼 그거는 확실한 한동훈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정치의 상황 자체를 뚫고 이길 수 있는 예. 그런 담대함을 보여줘야 된다. 예. 그러지 않고서는요 인정받지 못해요. 예. 최혜병 예. 특검법은 지금 예. 최혜병 사건과 관련해서는 두 개의 극단적인 주장이 충돌하고 있는 거잖아요. 뭐 우리가 원하는 사람을 특검을 임명을 해서 그다음에 그 피의 사실도 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공표를 하고 이렇게 하겠다는 법안이 하나가 있는 거고 예. 절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주장이 또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해서 있는 거고 이 두 개의 주장이 저는 둘 다 합리적이지 않다고 봐요. 설득력이 없어요. 그렇다면 거기서 대안이 될 수 있는 게 뭐냐? 합리적인 방안은 뭐냐? 그러면 양쪽에서 이 조금씩 양보를 해서 합리적인 특검 법안을 만들어내면 되는 거예요. 예. 근데 민주당도 그럴 생각이 별로 없는 것 같고 지금 현재 국민의힘 우리 내부에서도 그런 생각이 별로 네. 없었던 것 같은 거잖아요. 근데 경선 과정에서 한 대표가 이런 안이 있다라고 네. 제시를 한 거죠. 이거는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고 지금 이런 상황을 타개를 하려면 우리는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고 네. 얘기를 한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대표가 됐어요. 그러면 본인은 이제 제가 보기에 시간은 결국은 글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극단적으로 우리가 모든 걸 다 하겠어. 절대 못해. 이 두 개가 결국 수렴이 될 수밖에 없어요. 시간이 흐르면. 예. 그렇다면 거기서는 아마 그 한동훈 경선 때 나왔던 한동훈 안이 그게 아마 합리적인 대안이 될 것이고 네. 여야 협상이 그런 식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예. 잘 될까요, 그렇게? 무슨 얘기냐면 네. 지금 어느 쪽도 양보할 생각이 없는 것 같아서요. 그리고 한동훈 대표도 아까 박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약간 의지가 점점 더 줄어드는 것 같은 느낌도 있어서요. 예. 근데 의지라가 아니라 그게 해법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 근데 예. 현재 당내에서 그것들을 안 하겠다라는 분들이 더 많은 거 아니에요. 예. 그럼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설득을 해야 되잖아요. 예. 시간의 흐름을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게 결국은 우리가 이기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되니까 지금 당 대표든지 뭐 얼마 되지도 않고 당장 이번에 그 정책위 의장 건으로 해서 열흘을 지금 허송세월을 한 거 아닙니까? 예. 날려버렸어요. 그러니까 나쁜 말로는 이게 말바꾸기나 의지가 약해진 거라는 것이고 좋은 말로는 속도 조절에 나섰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당내 좋은 쪽으로 분위기가 봐요. 좋지 않으니까 예. 한동훈 스타일로 차근차근 다 설득하면서 식사 정치 예. 등이나 이렇게 해서 이거를 본인의 의지대로 끌고 오겠다라는 것은 속도 조절인 것이고 예를 들어서 애시당초 전당대회에서 얘기했던 발언에서 한 걸음 물러서서 그 안으로 설득을 하겠다면 그거는 말이 바뀐 거예요. 근데 이 그러니까 그걸 확실하게 해야 체병권이 돼요. 뭐가 중요하냐면요. 이 속도가 언제라도 돼서 뭐 되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속도 자체가 이 사건의 본질과 관련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마냥 늦출 수가 없다는데 이 갈등의 요소가 있는 거거든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공수처 수사 나오고 언제 나올지 모르지만 그때까지도 가만히 있으면 그건 안 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예. 문제는 진실이잖아요. 예. 진실인데 지금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거는 뭐 1년이 지나고 나면 예를 들면 통신 기록 같은 게 다 삭제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주장을 하고 네. 계신 거잖아요. 근데 특검이라는 건 과거에 보면 무슨 저 적폐청산 특검 같은 것들은 보면은 뭐 이명박 대통령이 10년 전에 했던 것까지 네. 다시 끌어내서 뒤집은 거니까 네. 그게 무슨 시간 자체에 의해서 기속력이 있다는 생각은 하지는 않아요. 중요한 것은 물론 그렇습니다. 이게 해병의 어떤 그 억울한 죽음, 예. 안타까운 죽음을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가 없다. 시간 끌면서 갈 수는 없다라는 건 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 근데 그게 한 달, 두 달의 차이가 있다고 해서 혹은 두 달, 세 달의 차이가 있다고 해서 그것이 무슨 뭐 진실을 규명하려는 의지가 없어진 것이다라고는 생각하지 예. 않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예. 시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이 사안의 그 본질, 이 문제의 본질을 다가서는데 시간 문제가 중요한 점도 있고, 예. 이걸 국민의힘 내에서 푸는데도 시간 문제가 좀 중요하다고 봐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의지는 예. 이 박약해질 거고 예. 저항은 완강해질 거고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대통령하고 정면 승부를 하든 아니면 의원들을 정면으로 설득하든 예. 한동훈 대표가 지금 힘이 있을 때예요, 가장. 예.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 대표라는 권한도 사실은 시간이 좀 지나고 이러저러한 당내에 그런 원심력들이 작용을 하면 또 이것도 약간 예. 루즈해지거든요. 예. 때문에 이게 시간을 뭐 오래 갖는다 그래서 이 설득을 더 잘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예. 오히려 힘이 있을 때 이걸 내걸고 대표에 출마해서 63%라는 지지를 받은 이런 어떤 이 지지가 뒷받침됐을 때 이걸 예. 해야지. 나중에 다른 일부터 좀 쉬운 일부터 하고 어려운 문제 나중에 못 해요. 예. 그 점도 저는 분명히 염두에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 혹시 덧붙이실 말씀 있습니까? 뭐 이 정도면 충분히 얘기한 예. 것 같고요. 이걸 말을 들었으면 정말 주저하지 않고 예. 가야지. 민심에 올라탄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그게 일성이었다고 봅니다. 예. 민심에 올라탈 각오를 했으면 한동훈 대표는 그 민심을 읽고 가야지 여전히 윤심의 눈치를 보면은 실패할 예.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 그 길대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저는 각자 어떤 상황 판단은 다르게 하는 거니까. 예. 예를 들면 지금 어떤 생각이 있을 때 그 생각을 구체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는 예. 또 밖에서 바라보는 분과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쪽 안에 있는 친윤들은 좀 도와줍니까? 지금 분위기 좀 섭섭한 거 어떻습니까? 보시기에. 아니 당연히 섭섭하겠죠. 선거 다들 뭐라 과정에서 그러지 이렇게 격렬하게 충돌을 했는데 예. 그게 하루아침에 선거가 끝났다고 예. 해서 나 이제 끝났으니까 다 털고 나 너 사랑할게 이제부터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얘기예요. 많이 감정이 상해 있습니까 지금도? 시간이 약이죠 그거야. 예. 아니 예. 누구든지 아니, 친구하고 언론 싸울 때도 보도에는 마찬가지잖아요. 잘해보라는 워딩이 보여서요. 언론에 보면 친윤들이
잘해보라는 거는 약간 뭐 잘해봐. 그건 이제 난 너 안 그거겠죠. 되길 바라는데 잘해봐 이런 얘기인 것이고 그거는 아닐 거라고 봐요. 예. 왜냐하면 어차피 한 배를 타고 있고 그 배가 구멍이 나면 다 예. 침몰하면 다 죽는 거니까. 예. 제가 왜 그걸 여쭤봤냐면 아직 아직도 정치 초년병 아닙니까? 한 대표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당내 어떤 친윤의 반발을 비롯해서 거야 뭐 이런 어떤 모든 상황들이 자신의 정치력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될 산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동안에 제가 보기에는 뭐 아주 놀라운 성과를 이뤄냈다고 생각을 해요. 아, 그렇습니다. 어느 정치인도 할 수 없는 예. 그런 광범한 지지를 이끌어냈고 예. 그다음에 다들 당신 지금 나오면 안 돼. 예. 되긴 되겠지만 뭐 이렇게 얘기했지만 실제로 본인이 나와서 예. 그 장고 끝에 자기가 나오겠다고 선언을 한 다음에 그 이후의 행보를 보면 과거에 어떤 정치인이 저 정도의 어떤 돌파력을 가지고서 예. 그 국민들의 어떤 지지, 당원들의 지지를 이끌어냈던 적이 있었던가 저는 기억이 없어요. 예. 한동훈 대표가 이 출마를 결심한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검사로서 실패한 정치인이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국민들한테 평가를 받았는데 한동훈 대표 자체도 정치를 하려고 마음은 먹은 거는 맞는데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 네. 더 일찍 나와서 선출직에 나와야 본인도 검사잖아요. 네. 그 때를 빨리 벗어야 맞아요. 되거든요. 그러니까 더 기다리면 나중에 나가면 검사 한동훈이에요. 네. 그러니까 검사 정치인의 실패한 전형을 윤석열 대통령을 봤기 때문에 늦게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그런 세법 때문에 예. 일찍 나와서 털려고 했던 것이고 그랬으면 기왕지사 본인이 검사의 어떤 그런 안 좋은 이미지를 벗으려면 정치인 한동으로서 차별되는 결단력을 보여줘야 예. 되는데 아직까지는 예. 저는 30점밖에 못 주겠다. 예. 너무 박해. 30점. 예. 예. 가등기 상태입니다. 잘한 건 뭡니까? 잘한 거는 최근에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 독대 통해서 예. 절차적인 명분을 쌓아가는 결단을 했다는 거. 예. 그리고 최근에 여러 가지 이제 친윤 그룹에 속하는 다선 의원들 식사 정치 시작했던 부분들은 예.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모범생처럼 하나하나 하는 것 같아요. 예. 거기서 한 30점 준 것 같습니다. 예. 박 의원님은 혹시 뭐 아니 글쎄요, 뭐 저는 이제 막 그 대표 임기를 시작했기 예. 때문에 뭐 너무 박하거나 그렇게는 안 보려고 합니다. 예. 다만 이제 첩첩산중이다. 예. 그 진단은 정확한 것 같아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정치인으로 변신하자마자 정치인으로서 남들이 그 상당한 기간에 걸쳐서 학습하고 어떻게 보면 축적하는 이걸 아주 압축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예. 그러니까 대표라는 자리가 그런 자리입니다. 더군다나 윤석열 대통령 같은 분은 정치 하루도 안 하다가 갑자기 대통령이 됐잖아요. 예. 대통령 후보가 되고. 근데 그 길을 못 간단 말이에요. 네. 그 길은 국민들이 허용하지 않을 거예요. 네. 또다시 검사 출신의 무슨 뭐 대통령 후보. 그러려면 지금부터 이제 정치인으로 변신을 해야 되고 예. 그거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걸어갔던 길과는 전혀 다른 길일 거예요. 예. 아마 그걸 본인도 각오하고 출마를 했을 텐데 보여줘야 되고 증명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한동훈 이 대표가 전당대회 출마해서까지도 뭐 메시지나 이런 것들이 나쁘지 않았어요. 예. 근데 문제는 그냥 메시지는 말일 뿐이에요. 그걸 성과로서 증명해내야 되고 네. 증명하려면 당 내부를 설득하고 야당을 설득해야 그렇습니다. 되는데 예. 그 정치인 한동훈이 그걸 어떻게 풀어낼지 굉장히 흥미롭게 보고 있습니다. 예. 또 보는 입장에서도 흥미롭고요. 또 어떻게 풀어내느냐에 따라서 또 나라의 장래도 많이 달라질 상황이라서요. 지금. 그렇죠. 저는 예. 아쉬운 게 좀 있어요. 예. 한동훈 대표 왜 제가 30점을 박하게 줬냐면 제가 뭐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분석한 건데 그러니까 최혜병 특검 부분에 싫어하는 것 같아서 제가. 못하는 건 70점이고 나머지 지금 요즘에 현안들 있잖아요. 예. 예를 들면 경찰 수사 외압 세관 예. 직원 그런 부분에 대해 입장도 없고요. 그다음 대통령의 그 이진숙 반통위원장 임명 자체에 지금 현재 벌어지는 사안들 예. 본인은 지금 집권여당 당 대표예요. 예. 그런 사안들을 조목조목 얘기를 해줘야 되고 최근에 검찰에 말하자면은 저 통신죄 예. 무차별적인 이런 부분도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이 미친 사람들이나 예. 하는 짓이라고 했으면 한동훈 대표도 법무장관 출신이면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내야 되는데 내지 않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점수를 박하게 줄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이런 거 하라고 집권여당의 대표 자리에 앉혀놓은 거거든요. 네. 중심은 못 잡잖아요. 예. 그 정치적인 부분에 대해서 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한동훈 대표가 지금 위메프 사태라든가 예. 그다음에 금투세 문제라든가 이렇게 구체적인 그런 부분들 그 정치 공학적인 부분이 아니라 예. 솔직히 말하면 방통위원장 문제라든가 예. 뭐 이 다른 문제들은 굉장히 정치적인 공방들이잖아요. 예. 그것과 관계없는 민생의 실질 문제들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고민을 하고 있고 그
어떤 자리에서 만나서도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까를 이렇게 화두를 꺼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저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높이 평가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결국은 성과를 낼 것이다라고 봅니다. 저는 예. 그거에 대해서는 저게 해야 될 문제입니다. 팀원이 아주 예. 중요하죠. 민생과 예. 관련된 금투세도 그렇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한동훈 대표는 지구년당 대표예요. 경제부총리가 아닙니다. 국무위원이 아닙니다. 예. 더 이상. 그럼 정치 문제를 얘기 안 할 것 같으면 정치 뜨들지 말았어야죠. 예.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는 여당 대표로서 입장을 안 밝히는 자체가 저는 마이너스가 크다고 예. 보는 거예요. 어떤 표현으로 맞는 말씀 같은데 어떻습니까? 아니 저는 예, 정치적 입장도 밝혀야 돼요. 예, 뭐 중요한 당연히 문제에 밝힐 대해서. 예. 부분에 대해서 밝히는 예. 거죠. 근데 그것만이 전체가 아니라는 거죠. 예. 지금 우리가 예를 들면 해야 될 과제가 예를 들면 민주당이 계속 민생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지켜보기에 진짜 민주당이 민생에 대해서 뭘 하고 있지? 예. 그냥 돈 퍼주겠다, 25만 원 주겠다라는 거 외에 뭘 정말로 그 국민들이 고민하고 예. 고통스러워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제시하는 게 있나? 잘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 물론 정치인은 정치적인 얘기를 해야 되죠. 예. 하지만 정치가 민생과 동떨어진 것이 정치는 아니거든요. 자기들만의 리그와 잔치, 그 다음에 그냥 맨날 할 수 있는 정치 고관여층들끼리 떠들어대는 것들을 언급하는 것이 정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예. 시간이 다 돼 가서요. 예. 끝내겠습니다. 혹시 뭐 꼭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딱 3초만. 아무튼 뭐 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